자, 일단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아무튼 그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죠. 1번부터 한번 보시죠, 학생들. 일단은 이제 객관식에서는 맞냐 틀리냐 OX 문제입니다.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얘기겠죠. 틀린 것을 골라라. 일단 PPT에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튼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전통, 권위, 간접 경험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 비합리가 아니라 합리성에 의한 습득을 제가 비합리성으로 빗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답이 3번이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냥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죠. 2번도 한번 잘 봐, 우리 학생들. 2번도. 틀린 겁니다. 아시죠?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조사론 과목과 관련돼서 틀린 것을 골라라. 제가, 뭡니까? 그 책, 교재 이제, 책 앞에 서문 보면은 이제 조사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밑줄 꺼라.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놔라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낸 거예요. 보세요. 사회복지 현상이 있다. 현상. 현상이란 어떤 뭡니까?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과학적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제 비과학적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다라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냈습니까? 여기에 비과학적 검증 절차라고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놨죠? 틀린 거죠. 뭡니까? 과학적 검증 절차인데 비과학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뭡니까?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2, 3, 4, 2번, 3번은 뭡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아니, 어떻게 맞죠? 2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 이거는 이제 뭡니까? 효율성. 그 다음 비용 절감이란 효과를 낸다. 효과적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돈도 아낀다는 얘기죠. 그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좀 이상한데 이제 뭡니까? 힘을 쓰지 않으니까. 2번, 3번은 맞는 거죠. 4번도 봅시다. 복지 관련 시설 현장에서 뭡니까? 실제로 연구자들 필요로 합니다. 맞죠? 그 복지 현장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 문제들을 갖다가 사회복지조사론적 어떤 지식이 체득이 된 연구자가 있으면은 뭡니까?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복지 관련 시설에서도 이런 어떤 연구자의 어떤 사회복지 조사론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2, 3, 4는 다 맞죠? 1번이 틀렸죠? 자, 그럼 3번도 한번 보자. 우리 학생들. 3번도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과학적 방법이죠. 이것도 PPT에 있는 겁니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맞는 것은 이 얘기죠. 과학적 방법입니다. 1번 보세요. 과학적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근데 전제 조건 뭡니까? 이 세상은 어떤 현상, 결과적으로 현상이 나오면 이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있다라는 어떤 뭡니까? 인과론적인 어떤 사고가 전제가 된다고 했죠. 이게 어떤 과학적 사고라고 했죠. 근데 1번은 틀렸죠. 맞죠? 원인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2번 봐보세요. 어떤 현상이든 일종의 뭐가 틀렸죠? 비규칙적인 질서입니까? 아닙니까? 규칙적인 질서죠. 맞죠? A가 등장하면 당연히 B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등, C가 등장하면 당연히 D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어떤 뭡니까? 규칙적인 어떤 그런 세상이란 걸 전제로 까는 게 과학적인 거야. 비규칙적이라 해서 틀렸어. 그 다음 3번 봐봐요. 우리 학생들. 인간은 어떤 현상에 대해 경험에 의해 알 수 있다. 핵심이 경험에 의해 알 수 있다. 요거는 맞는 거죠. 경험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맛보고, 맞죠? 어떤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알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뭡니까? 대상이 되는 게 과학입니다. 아시겠죠? PPT 다시 한번 보세요. 3번은 맞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럼 4번은 왜 틀렸습니까? 4번은 왜 틀렸는지 보죠.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경험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 과학적인 범위 안에서 뭡니까? 경험을 초월한다? 어떤 미신적인 거라든지 초자연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맞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만 과학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4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학생들. 핵심이 뭡니까? 설명이라는 거. 설명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골라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의 시간에 PPT 봤을 때 비슷한 게 설명, 기술, 예측 이런 것들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그래서 4번으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지? 설명은 뭡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 결과적인 현상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 이 원인을 통해서 이제 이 원인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인과론적인 어떤 그런 진술을 좀 이제 보여주는 게 설명이라고 했죠. 맞죠? 기술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어떤 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글로서 그대로 나타내는 게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예측은 뭡니까? 미래, 나중에 시간적으로 이제 미래에도 이런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잖아요. 그 중에 설명은 뭡니까? 답이 당연히 1번이겠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답이 1번이야. 2번은 뭡니까? 기술에 대한 이야기죠. 2번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미래에 반복해서 재현된다. 이건 예측이겠죠. 아시겠죠? 자, 4번은 뭘까요? 어떤 현상 속에 내재한 보편타당한 규칙을 일반화시켰다. 이건 뭐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이야기겠죠. 지금 설명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예. 아시겠죠, 학생들? 예. 5번 봐봐요. 자, 순수 실험 설계 핵심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예, 틀린 거. 순수 실험 설계는 뭡니까? 가장 이성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 뭐죠? 일단은 세 가지 요건이 있었죠. 무작위로 뭡니까? 그 실험 대상들을 갖다가 무작위로 할당을 해서 뭡니까? 실험을 한 실험군과 그냥 그대로 놔준 뭡니까? 비교군이라고 하죠. 예, 비교군 혹은 통제군이라 하는데 대조군. 이걸 이제 그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그 두 그룹을 나눈 데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갖다가 뭡니까? 각각 뭡니까? 예, 각각 놓죠. 그래서 실험군에 있는 독립변수를 갖다가 조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처치를 하는 거야. 독립변인에 대해서 뭡니까? 개입을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틀린 거죠. 무작위 할당 1번 맞는 거죠. 맞죠? 예, 2번. 종속변이를 비교한다. 그래서 실험군과 비교군의 어떤 뭡니까? 뭡니까? 종속변수를 비교하죠, 나중에. 실험군은 뭡니까? 독립변수를 개입을 했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뭔가 효과라든지 이제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군은 뭡니까? 아무런 처치도 안 한 상태에서 독립변이 종속변수니까 별로 어떤 영향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종속변수. 맞죠? 예. 그래서 두 그룹의 어떤 종속변수를 비교를 하면, 실험군에서 종속변수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요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번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라고 했죠. 시험 칠 때 인과관계. 인과관계. 자,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 순수 실험 설계입니다. 맞죠? 순수 실험 설계, 그 다음 유사 실험 설계, 그 다음 전실험 설계, 요 순으로 뭡니까? 가장 이제 좀 엄격한 어떤 그 실험 설계입니다. 그 다음 비실험 설계. 자, 4번이 틀렸죠. 독립변인 조작해요, 비조작해요? 독립변인 조작이죠. 조작인데 비조작으로 해서 일단 뭡니까? 틀리게 했죠. 답은 4번이겠죠. 되시겠죠? 자, 6번도 봐봐요. 조사 계획입니다. 이 조사 계획도 뭡니까? PPT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는데, 조사 계획은 뭡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 선정을 갖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뭡니까? 검증을 해서 어떻게 이제 뭡니까? 결과까지 이렇게 내겠다는 걸 갖다가 프로세스 과정,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뭡니까? 한번 계획하는 거죠. 디자인하는 겁니다. 맞죠? 디자인하고 여기는 이제 미시 거시적인 수준을 다 포함하죠. 거시적인 수준 제가 말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프로세스를 거시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하고, 미시적인 어떤 과정은 뭡니까? 2번이죠. 일단은 자료 수집. 아시겠죠? 자료 수집. 뭐 설문지 이제 회수겠죠. 자료 수집, 분석, SPSS 돌려서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났다. 이 결과는 결국 무엇을 얘기한다까지. 이건 뭡니까? 어느 일정 부분까지만 계획을 하는 미시적인 어떤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야. 지금 맞는 거 고르는 거잖아. 예, 2번이 맞는 거고요. 1, 3, 4는 틀렸어. 왜 틀렸는지 이제 뭡니까? 확인을 해보죠. 1번. 조사 계획은 전반적인 구조까지 고려하는 거죠. 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도 맞다고 했습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3번 봐봐요. 주제를 선정해서 결과 해석까지 뭡니까? 전체 다를 하는 거니까 미시가 아니라 거시적 관점입니다. 아셨죠? 미시라 해서 틀렸고. 그럼 4번도 보세요. 조사 계획은 뭡니까? 조사 계획은 따로 챕터가 있을 만큼, 맞죠?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가장 뭡니까? 중요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가 틀린 거죠. 맞죠? 중요하지 않다가 틀린 겁니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7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학생들. 예. 7번. 요거 PPT에서 보면 사실은 이겁니다. 왜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기하학적으로 일단 표현을 한다고 하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 맞죠? 이게 독립변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종속변인이라 하자. 맞죠? 예. 자, 독립변인이 뭡니까? 이제 뭡니까? 크게 변하면 종속변인도 크게 변한다.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플러스,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아셨죠? 독립변인이 커질수록 종속변인이 반대로 된다.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반비례 관계죠. 예. 부적 관계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정적 관계 내가 이제 뭡니까? 시험 문제 낸다고 했죠? 예. 봐봐요. 알코올 중독이 심하면 우울증이 심하다. 여기서 뭡니까? 알코올 중독이 심하다는 뭡니까? 독립변수죠. 우리 학생들. 독립변수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종속변인입니다. 자, 우울증이 커지니까,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마시니까 우울증도 커진다. 독립변인이 커지니 종속변수도 커진다. 이게 뭡니까? 플러스적 관계죠, 서로. 맞죠? 이게 뭡니까? 정적 관계, 비례 관계, 같은 말입니다. 맞죠? 답은 4번이겠죠. 되시겠죠? 예, 요거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7번으로 낸 거야. 예. 그럼 8번 도전해보자. 우리 학생들. 예. 자, 요거 8번도 있잖아요. 예, 우리 학생들. 제가 낸다고 했던 게 한 2가지였죠. 예, 2가지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 낸 겁니다. 이게 순수 실험 설계 과정이 1단계부터 이제 4, 5, 6단계까지 있었는데, 그 1단계에서 뭡니까? 맨 처음에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죠. 통계 집단을 하는데, 그 통계 집단을 갖다가 나눠서 그 표본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하는 걸 1단계로 했습니다. 처음에 맞죠? 예, 요거 낸다고 했죠? 그대로 낸 게 8번입니다. 답은 1번이죠. 아시겠죠? PPT 한번 살펴보세요. 예. 실험 설계에서 순수 실험 설계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꺼져 있어요. 예, 그대로 낸 겁니다. 자, 9번 한번 봐봐. 우리 학생들. 예. 자, 독립변인, 종속변인의 관련 설명으로 맞는 것은입니다. 틀린 것은 맞는 것은 구별을 잘해야 되겠죠? 예. 1번, 독립변인 원인에 해당되죠? 근데 독립변인은 해놓고 뒤에 이제 문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이나 사회의 현상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결과죠. 맞죠? 독립변인은 해놓고 이건 뭡니까?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야, 종속변인은 원인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종속변인은 결론에 해당되잖아. 수업 시간에 몇 번 반복했죠? 2번 틀렸고. 자, 3번 한번 보세요. 3번 봐봐. 가령 예를 들었다 이겁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폭력행위가 심해진다. 예를 들었는데 우울증이 심하다 원인이죠. 독립변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폭력행위가 심해진다. 종속변인 결과입니다. 맞죠? 여기에서 우울증이 심해진다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독립변인에 해당한다. 이건 바로 맞는 거잖아.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되죠? 예.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4번도 보세요. 요거 똑같죠. 가령 우울증이 심하면 폭력행위가 심해진다 해서 우울증이 심하다에 해당된 분은 종속변인에 해당한다. 종속이 아니라 독립이라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10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학생들. 예. 자, 연구 주제를 왜 선정하냐 이거죠. 연구 주제 선정의 목적과 선택 요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얘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뭡니까? PPT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예, 그 슬라이드에서. 예.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연구 주제는 뭡니까? 뭐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론이 예를 들어서 조금밖에 안 됐다. 그런데 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느려가 우리가 뭡니까? 지식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것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론적 발전을 위한 거 아주 좋죠. 실용성 제고를 위한 주제이다. 실용성이란 뭡니까? 쓸데 있어야죠. 쓸데가 있어야지. 맞죠? 요거 보시면 있습니다. 그대로 PPT 2번 맞는 거고요. 3번. 실제로 연구 주제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성은 뭡니까? 연구 대상 확보가 가능해야 되고, 맞죠? 연구 대상 확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간도 뭡니까?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비용도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범위 안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맞죠? 3번 맞는 얘기고 4번은 이까진 맞았는데 비용은 다소 들더라도 아니죠. 비용은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예. 요걸로 4번에서 말을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한 거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세요. 유사실험 설계죠. 맞죠? 순수 실험 설계 다음에 유사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유사실험 설계 있잖아요. 유사실험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만큼 엄격하진 않은 대신 장점이 뭡니까? 다소 융통성이 있는 거죠. 유도리가 있는 거죠. 근데 틀린 겁니다. 근데 융통성이 부족하다 했으니까 2번이 틀리게 제가 만들어놨죠.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겠죠. 되시겠죠? 순수 실험에 비해서 당연히 1번은 정밀도가 낮죠. 맞죠? 그러니까 순수 실험 설계의 어떤 요건이 한 3가지인데 그 중에 한두 가지는 그냥 빼도 되니까 정밀도가 낮잖아. 1번 맞는 거고. 3번 봐봐. 독립변인 조작이 수행되지 않아도 된다. 예. 일단 독립변인 조작은 뭡니까? 순수 실험 설계주의 3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빼도 되니까 독립변인 조작을 빼도 되는 거야. 4번 뭡니까? 실험과 통제 집단 무작위 배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이제 뭡니까? 3가지 요건 중 하나 빠져도 되니까 4번을 빼려면 4번을 빼도 되고 3번을 빼려면 3번을 빼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1, 3, 4는 맞고 2번은 틀린 겁니다. 그럼 12번 보자. 우리 학생들. 12번 봅시다. 자, 조사의 단계 중 요것도 뭡니까? 아까 이제 PPT에서 보면 이제 뭡니까? 이거 나온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은 뭡니까?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뭡니까? 돌렸다가 이걸 회수를 하죠. 얘들 체크한 걸 갖다 회수를 하면 자료가 수집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2번입니다. 아시겠죠? SPSS 돌리기는 뭡니까? 수집된 자료를 SPSS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린다는 건 뭡니까? 자료를 분석을 하는 거죠. 1번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아, 이건 뭡니까? 자료 분석을 얘기를 하는 거야. 2번 설문지 회수가 바로 자료 수집이겠지. 맞죠? 예. 가설 설정, 그 다음 문제 정리 및 주제 선정, 이건 뭐 계획에 되겠죠. 조사 계획 정도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13번 보자, 우리 학생들아. 예. 이거 그대로 나온다 했죠. 순수 실험 설계 유형 요거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통제 집단 있는 것들은 뭡니까? 통제 집단 있는 것들은 뭡니까? 순수 실험 무조건이고요. 솔로몬 4집단은 뭡니까? 진짜 엄격하게 오히려 통제 집단, 비교 집단 2개가 아니라 4개의 집단을 갖다가 뭡니까? 나서 4개의 집단을 갖다 구분을 해서 이걸로 실험을 설계하니까 저희 순수 실험 설계 중에서도 가장 정밀한 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 2, 3, 4는 뭡니까? 순수 실험 설계에 포함이 되고 되시겠죠? 예. 교차 분석 이건 뭡니까? 교차 분석은 뭐죠? 비실험 설계 유형이겠죠. 맞죠? 예. 그런 것들. 예. 답은 1번이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봅시다. 예. 14번. 요거 예시 나온다 했죠.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내적 타당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뭐죠? 일반화 시킨 거죠. 일반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갖다가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어떤 이제 실험을 갖다가 했단 말이죠. 실험을 갖다가 이게 원이지 어떤 뭐 여기 얘는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뭐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 이게 원인이 돼서 실제로 애들이 이제 뭡니까 교육 효과라든지 참여율이 높아진 건 종속 변수겠죠. 예. 과연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복지관에서 실험을 한 거야. 아시겠죠? 실험을 했는데 그럼 결국 이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가 되려면 뭡니까? 애들이 참여하고 이제 교육률이 높아진 이유가 바로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맞죠?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참여율이 높더라. 이게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여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게임기 있죠?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게 사실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방해가 된 요인 중에 뭐냐 이거죠. 우연한 외부 사건이죠. 게임을 갖다가 뭡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예, 게임이 원인이 돼서 많이 왔을 가능성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3번. 자, 15번 조사 단계 이거 나온다고 했죠. 예, 그대로 냈습니다. 예. 맨 처음 뭡니까? 주제를 갖다가 먼저 선정을 해야죠. 주제를 갖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주제를 갖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곡면에 이런 어떤 그 노숙자가 많다. 왜 많을까?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다. 주제를 선정했죠. 조사 설계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 과정을 수행을 할지 과정을 짜는 거죠. 맞죠? 가설 하나 이제 검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선행 연구를 보니까 이렇게 노숙자가 많은 이유는 알코올 중독 때문이다 라는 어떤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죠. 강곡면에 있는 뭡니까 노숙자들 한 200명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떤 척도를 갖다가 떼서 여기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뿌리죠. 뿌린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설문지를 받으면 자료 수집이 되고 SPSS 넣으면 자료 분석이 되고 SPSS 나온 어떤 그 해석을 그대로 이제 뭔가 딱 이제 뭔가 쓰면 결과 해석이 되고 결과 해석까지 뭡니까 다 섞고 그다음에 이걸 종합해서 뭡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겠죠? 아시겠지? 예, 그다음 16번 보자 우리 학생들아. 예. 이것도 그대로 뭡니까 개념 그대로 낸 겁니다. PPT 하는 거.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뭔가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면서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 이건 뭡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해석주의 틀린 것입니다. 예, 맞는 거 틀린 거. 요 해석주의 틀린 것. 아시겠죠? 예, 해석주의 틀린 것. 요 해석주의는 뭡니까?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어떤 뭡니까? 그거죠. 질적 연구. 해석주의,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뭡니까? 양적 연구처럼 이건 이제 일반화시킨 보편 타당한 진리가 있다 없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개별적으로 뭡니까? 각각의 어떤 상대적인 진리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 분석 이런 건 없다. SPSS 이건 양방이란 걸 전제로 깔아서 이제 쓰는 거고 2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삶에 대한 심층적인 주관적인 이해. 그렇죠.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나 참여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해석주의고 3번 방법론상으로 질적 연구죠. 근데 양적 연구에 적합하다 해서 이게 틀린 겁니다. 양적 연구가 아니라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4번 연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중시한다. 객관성은 양방이고 주관성은 뭡니까? 개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특성, 보편적인 특성, 한 명 한 명이 갖는 고유한 어떤 뭡니까? 그 어떤 심층적인 걸 갖다가 뽑아내는 거니까 4번 맞는 얘기죠. 아시겠죠? 답은 3번이겠죠. 그다음 18번 봐봐. 18번 같은 유형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재에 있는 예시 그대로 낸다고 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일반화된 어떤 진리를 먼저 쳐.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소크라테는 사람이다 하고 근데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니까 여기 사람 죽는다며.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라고 뭡니까? 결국 이런 어떤 논리체계. 맨 처음에 뭡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일반적인 진리를 갖다가 먼저 대고 여기에 대입을 하잖아. 이거 연역이죠? 아시겠죠? 귀납은 뭡니까? 귀납은 뭐 예를 들어서 A는 죽는다. B라는 사람 죽는다. C라는 사람 죽는다. D라는 사람 죽는다. 쭉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 사람은 다 죽어. 공통된 특징은 결국은 뭡니까? 일반화된 어떤 진리인 사람은 결국 죽는다. 라는 보편 타당한 어떤 뭡니까? 그 결론을 이끌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건 이제 귀납이죠. 자, 1번 연역적 논리체계 답이 1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예. 이것도 얘기했죠. PPT. 예. 실험 설계 중에 뭡니까? 자, 독립변인 아예 못하겠다. 연구 문제의 특성상 본래 실험 자체를 못한다. 이거 뭡니까? 실험 안 하겠다. 비실험이라 했잖아. 실험 안 한다. 비실험. 아시겠죠? 예, 답은 3번. 너무 쉬웠고요. 20번 보도록 하자. 우리 학생들. 예. 20번 있잖아. 요거 좀 헷갈리죠? 요게 PPT로 보면 이겁니다. 봐봐. 이론, 어떤 사회복지 이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조사의 기능 요거 한 게 있고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어떤 이론의 기능이 있어. 요 두 가지가 분리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봐봐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이론의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예.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수행을 하려고 해요. 어떤 이제 뭡니까? 어떤 보고서를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기존 이론은 선행 연구 원래 기존에 앞에서 이제 뭡니까? 연구를 했던 어떤 이론이잖아. 그건 어떤 효과를 주는가라는 거죠. 맞죠? 그건 조사의 틀을 제시한다. 선행 연구를 보니까 이렇더라. 그냥 이런 추세더라. 그런 거 이런 이제 요런 어떤 틀을 준다. 조사의 배경 제시, 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 이건 뭡니까? 이론의 기능이고요. 지금 문제로 낸 건 뭐다? 자, 이론된 사회복지 조사의 기능이죠. 예. 기존 이론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옛날 이제 함준성 학생한테 이제 예를 든 건데 함준성 학생이 예를 들어 발달 장애인들을 조사를 해보니 원래는 이론이 발달 장애인들은
원래 취업이 안 되더라 라는 어떤 이론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조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말고 다른 뭐 약간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은 취업이 오히려 잘 되더라. 이런 새로운 어떤 뭡니까 결과를 발견해서 그럼 어떻게 이론화시켜야 되겠죠? 모든 장애인들이라고 다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애인도 이제 뭡니까 분류에 따라서 취업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정교하게 된 거죠. 새로운 이론의 어떤 뭡니까 개발, 기존 이론이 확장 정교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예, 1번이겠죠. 예, 나머지 2, 3, 4는 뭡니까? 2, 3, 4는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데 이론에 대한 기능입니다. 1번이 뭡니까? 답이겠죠. 사회복지 조사 기능. 예, 요렇게 된 거야. 21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 2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야, 이거 낸다고 했죠. 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관련이 있어. 가령 뭡니까? 자, 우울증이 심해지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폭력행위가 심하다라는 가설에서 실제 우울증이 심한 거와 폭력행위가 심해진 거와 관련성이 있는 것,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 이게 무슨 가설을 했습니까? 대립가설. 연가설은 뭡니까? 연구의 가치가 없다. 왜 연구의 가치가 없습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 이게 연가설을 했잖아요.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물었으니까 21번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럼 22번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학생들. 예.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로 틀린 것입니다. 한계로 틀린 겁니다. 근데 사회복지 조사는 뭡니까? 사회과학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예. 자연과학은 뭡니까? 어떤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1번 맞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고 틀린 거니까 X를 골라라 이 얘기죠. 또 사회복지 조사는 뭡니까? 우리 PPT 보면 뭡니까? 특히 소외자, 약자라는 어떤 그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특수하고 특정한 어떤 계층이에요. 맞죠? 일부 계층입니다. 일부 계층이기 때문에 뭡니까? 좀 일반화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한계가 있고 3번도 봅니까? 특정상 소수입니다. 약자. 전체로 봤을 때. 다수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게 아니죠. 따라서 답은 뭡니까? 3번이 되겠죠. PPT 한번 보세요. 예. 또 4번은 뭡니까? 윤리적인 문제인데 어떤 문제입니까? 전문적 가치냐?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할 것이냐? 전문적 가치는 뭡니까? 우리가 인간 휴머니즘을 갖다 기반으로 한다. 과학적 방법론은 휴머니즘 따윈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뭡니까? 인간도 이제 뭡니까? 무조건 실험의 어떤 대상이야. 요 두 가지 어떤 뭡니까? 윤리적인 쟁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그게 뭡니까? 한계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겠고요. 23번은 거의 다 맞췄던 것 같은데요. 윤리 쟁점 중 다음 예시와 관련된 쟁점 뭡니까? 수감자들 그러니까 깜빵살이를 하는 어떤 뭡니까? 그 감옥에 사는 어떤 그런 어떤 수감자들의 생활 행태에 관해서 질적 연구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연구를 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감자들이 다른 행동을 할 거 아니야. 맞죠? 예. 그래서 나도 수감자다라고 뻥을 치고 속이고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 뭡니까? 속이는 거죠. 맞죠? 속이는 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 24번 봅시다. 예. 조사 설계. 조사 설계의 필요성과 목적에 하는 내용 중 틀린 거 X를 골라라 이겁니다. 왜 조사 설계를 하냐? 조사 설계. 조사론에서 뭡니까? 조사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점,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어떤 원인을 파악하는 거야. 한마디로 뭡니까? 인과관계를 갖다가 잡는 거지. 맞죠? 예.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이제 종속변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애가 뭡니까? 종속변수 결과적으로 복도에서 소리를 치면서 갔단 말이야.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뭘까? 요 독립변을 갖다 잡는데 이유들이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야. 얘가 어제 술을 마셔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다. 아니다. 얘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원인들 중에 확실하게 뭡니까? 소리를 치는 어떤 그 가장 큰 이유인 독립변수를 갖다가 원인을 갖다가 잡아내기 위해서 조사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이고. 2번도 뭡니까? 현상이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도 현상. 요 종속 변수 중에서도 뭡니까? 확실하게 관찰 가능한 것들 있잖아. 그것들을 갖다가 뭡니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가 필요한 거죠. 맞죠? 이게 가설 설정 같은 거. 2번 맞는 거고. 오차 변량을 극대화하는 거다. 극대화하면 뭡니까? 조사 설계가 안 되죠. 오차는 서로 잘못 어긋난 거잖아요. 어긋난 걸 갖다가 뭡니까? 없게 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를 한 거지. 반대로 얘기해서 극대화가 틀렸습니다. 연구 문제와 관련이 없는 변인을 제거한다.
아시겠죠? 이건 뭡니까? 정확하게 이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독립 변수를 세팅시키기 위해서지, 요 관련 없는 것들 있잖아요. 외부 변수들은 그냥 뭡니까? 지우기 위해서 조사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예. 답은 이제 뭡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 25번 보죠. 예, 25번. 예. 표본조사죠. 표본조사, 이것도 이제 뭡니까? PPT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전수조사, 표본조사 뭐 이렇게 있잖아. 맞죠? 예. 예를 들어 감곡면에 있는 예를 들어 이제 노숙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다 봅시다. 왜 이런 노숙자들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노숙자가 되는 뭐 그 노숙자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한 어떤 뭡니까? 연구들을 진행을 한다 봅시다. 근데 강곡면에 있는 노숙자가 한 10만 명이라 해. 10만 명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표본조사의 가장 핵심은 뭐다? 핵심은 뭐다? 어떤 지식이다? 통계 지식이죠. 여러분 중학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통계 지식입니다. 확률 통계 지식상 여기 그러니까 이 노숙자를 대표하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노숙자들 한 2, 300명만 제대로 잘 추출을 하면 어떤 뭡니까? 패턴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패턴을 통해서 이 10만 명 전체에 대한 어떤 일반화된 어떤 그런 어떤 결과, 흐름을 갖다가 잡아낼 수 있다. 이게 통계적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10만 명을 할 필요가 없이 한 대표적인 2, 300명만 추출하자. 이게 표본조사입니다. 자, 맞는 것이죠. 예, 맞는 것. 자, 지금 제 설명 이해되시죠? 예, 맞는 것이야. 표본조사 맞는 거야. 자, 1번부터 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전부 조사하는 건 표본조사가 아니라 뭡니까?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반대입니다. 표본조사. 1번 틀려서. 맞는 거니까 동그라미 고르는 겁니다. 2번 봐봐. 모집단의 일부를 선출한다. 요까지 맞죠? 예. 일부. 그 노숙인 10만 명 중에 이제 어떤 일부, 대표적인 사람들 한 2, 300명을 갖다 선출. 이까지 맞단 말이야. 그 앞문장은 맞아. 앞 전단은 맞죠. 후단 보세요. 조사 대상의 일부를 추정한다. 조사 대상이란 뭡니까? 노숙자인데 노숙자 일부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노숙자 전체 집단이 이렇다는 걸 추정해. 이렇다는 거죠. 일부 추정이 아니라 전부 추정입니다. PPT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거 일부가 아니라 전부야.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자, 표본조사의 장점이죠. 뭡니까? 적은 비용으로 10만 명 하는 것보다 2, 300명만 이제 뭡니까? 예, 좀 뽑아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뭡니까? 통계적인 어떤 확률 통계적인 어떤 지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거의 뭡니까? 결과론적으로도 10만 명 하는 것, 10만 명 전체 하는 것, 예,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집단에 대해서 뭡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질 자료 확보. 맞는 얘기죠? 예, 동그라미. 답은 3번. 자, 이거 3번이에요. 4번.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다. 표본 조사를 하면 굉장히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 시간도 적게 되니까 뭡니까? 여러 조사를 갖다가 뭡니까? 표본 조사를 하면 다양한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가 틀린 거야.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3번입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예. 그 다음 26번이죠. 예. 자,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갖다 비교를 하니까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얘기죠. X를 골라라 이 얘기입니다. X를 골라라. 예. 자, 보죠. 예. 1번. 사용환자 계량적이라는 게 숫자를 얘기를 하죠. 숫자면 뭡니까? 양적입니까? 질적입니까? 양적 맞아요. 1번 맞는 얘기입니다. 2번. 통계적인 자료 분석. 이게 SPSS죠. 예. 수집된 설문지를 갖다가 코딩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시킨 다음에 이걸 돌린다. 예. 요 자료 분석 SPSS를 돌리면 이건 무조건 양적 조사, 양방이죠. 양적 연구 방법. 2번이다. 맞는 얘기다. 3번. 질적 조사는 현상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지만 현상학적인 접근도 뭔가 그 질적 접근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 이면에 나타난 밖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을 갖다 추구한 것은 질적 연구입니다. 초점은 계량적인 숫자인데 이건 양방인데 뒷말이 틀렸네. 계량이 틀렸다.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아시겠죠? 섞어낸 거야. 예. 4번. 질적 조사는 주관적 해석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까 문제 나왔잖아요. 주관적 해석학적 방법도 질적 조사 맞죠? 예, 답은 4번 맞습니다. 틀린 거니까 답이 3번. 그 다음 27번 봅시다. 요거 문제 낸다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두세 번. 둘 이상의 변수 간에 A와 B가 있다.
일종의 추론이니까 확정이 아닙니다. A면 B이다. A면 B이다. 알코올 중독자면 노숙자가 된다가 아니라 노숙자가 될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설이라고 하죠. 추론된 진술. 두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이면 뭐뭐일 것이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학생들. 종단적 조사. 틀린 것. 요거죠. 예, X를 골라라 이겁니다. 종단은 뭡니까? 쭉 이렇게 된 거죠. 시간의 흐름상 뭡니까? 쭉 종단 이겁니다. 종단은 뭡니까? 웬만하면 이제 뭡니까? 거의 같은 대상을 갖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는 거야. 대표적인 포이그젠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코호트, 동년배 집단. 맞죠? 그 다음 패널 조사. 추세 조사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종단적 조사와 반대가 뭡니까? 횡단 조사죠. 맞죠? 횡단은 뭡니까? 시점이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서 뭡니까? 여러 다양한 어떤 뭡니까? 그 대상들에게 설문지 돌려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거잖아. 맞죠? 틀린 것. 아마 제가 횡단 조사를 아마 넣겠죠. 그걸 고르시면 될 겁니다. 답이 4번이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거 4번이 바로 횡단 조사에 대한 이야기죠. 틀린 거 골라라 하니까 답은 4번이겠죠. 1, 3은 다 뭡니까? 종단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봐봐요. 예. 동일 표본 대상 장기간 일정 간격. 아까 내가 설명했던 1번 맞고 2번. 패널 조사, 코호트 조사는 다 해당된다 했죠? 1, 3번 다 맞는 거죠. 2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뭡니까? 낸다고 엄청 강조했던 거죠. 핵심이 뭡니까? 어떤 개념이 추상성이라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걸 뭡니까? 우리의 어떤 뭡니까? 경험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뭡니까? 좀 조작해서 바꾸는 거죠. 이게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우울이라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거의 뭡니까? 관찰 가능한 수준은 뭐죠? 아니,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한 시간가량 슬피 운다. 이 정도면 우울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할 수 있게 바꾸는 거. 답은 몇 번?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30번이죠. 예. 자, 인과관계 확인 중 인과관계 판단. 인과관계가 뭐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이다. 이 원인 때문에 뭡니까? 결과가 되더라라는 거죠. 공변성. 아시겠죠? 예를 들어 우울하면 되게 슬프다. 이거 공변성에 걸리죠? 우울이나 슬프나 같은 개념인데 무슨 원인 결과 관계야. 같은 개념인데. 맞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예. 공변성 맞고 통제성은 뭐냐면 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지 원인 외에 다른 어떤 뭡니까? 다른 원인, 다른 변수라고 하죠. 다른 변수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다른 걸 갖다가 통제를 해야 된다. 같은 말이 뭡니까? 외부 설명을 갖다 뭡니까? 배제해야 된다. 2번, 3번은 같은 말입니다. PPT를 보시면 통제성하고 갈로 열고 외부 설명 배제가 돼 있죠. 2번, 3번이 같은 겁니다. 이래야 돼. 4번은 뭡니까? 시간적 우선성. 원인 결과에서 시간적 우선성이 먼저인 건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뭡니까? 결과가 이뤄야 된다. 시간적 우선성이 있습니다. 고려하지 않은 데서 틀렸어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요거 해서 제가 정리해서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